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평소보다 영상 녹화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잔디 깎는 날인지 이 집 끝나면 저 집 시작하고 진짜 난리입니다. 이제는 시간에 쫓겨서 그냥 소음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냥 녹화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소음이 좀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할 거니까 그래야 버벅거리지 않거든요. 말이 너무 느리다 싶으면 재생속도 1.25배, 1.5배 이렇게 설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호주 고등법원 하이코트 고등법원이 아무리 이민법을 어기거나 하여 적발되었거나 불법적으로 호주에 들어온 것이 적발되었다고 하여도 무기한으로 그 사람을 감금해 둘 수는 없다고 판결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148명의 구금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숫자들이 자국에서 강력범죄 저지르고 호주로 들어왔거나 범죄 용의자인 상태에서 그대로 호주 땅에 풀려 나온 것이라 우려가 컸습니다. 풀려난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까지 총 4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강력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풀려난 지 며칠 되었다고 풀려났으면 조용히 살면 될 거지 결국 또 뭔 사고를 치고 잡힌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게 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젯밤 10시 연방의회 하원은 이민성 구치소에서 풀려난 최악의 고위험 범죄자를 다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롭게 통과된 법은 특정인이 폭력이나 성범죄로 인해 7년 정도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의 그런 중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성 장관이 최대 3년간 재구금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법 통과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이민성 장관 앤드류 자일스는 이미 몇 명에 대한 재구금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고 하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몇 명이 대상인지 또 그들의 범죄가 뭔지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꽤 지루한 시간을 토론을 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이게 참 일반적인데 이번 법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딱 해치워버렸습니다. 언제 뭐 상원에서 잠깐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이후에 하원에서도 잠깐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 무기한 구금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등법원의 구금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고 완전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대로 풀려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생각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이런 정부의 무책임함을 시일을 두고 질타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지도를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을 텐데 요거 단 며칠 만에 싹 끝나버리니까 보수연합 측에서는 이번 정부의 그런 처음부터 시작한 무책임도 질타를 하지만 토론해보기도 전에 정회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번 삽질을 야기하고도 입을 다물어버리게 만든 여당의 처신에 대한 질타도 이어나갔습니다. 다른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일 놈도 인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듯한 녹색당은 여당이 거대 야당이 두려워가지고 이에 굴복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였고 틸이라고 하죠. 그 무소속 의원들 이렇게 모임 있지 않습니까? 틸 소속 무소속 의원 일부는 이렇게 성급하게 수기 과정 따로 없이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민주적이라 비난하였습니다. 한편 그 법무부 장관 마크 드라이퍼스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과 사과 의사를 묻는 기자에게 사과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장면을 보면 지가 막 화를 냅니다. 그 장면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 기자라면 법무부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그냥 써내려가면 되는 거지 지가 뭐라고 일국의 장관한테 버릇없이 질문을 던지고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빅토리아주 옴부즈맨은 지금은 떠나버린 빅토리아주의 전 총리 다니엘 앤드루스가 이끌던 주정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주정부 행정에 대한 조사겠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 정부에 권고안을 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과 찾지 못했던 것을 일일이 나열을 하고서 주정부 고위 당국자들 및 고위직 공무원들 간의 비밀이 너무 많고 윗사람에 대한 겁도 많아서 조사에 응해주지도 않은 공무원도 많았고, 관련한 기록도 엉망으로 관리가 되어서 조사 자체가 쉽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그 주정부 내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총리들은 공공서비스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하고 친하거나 부리기 쉬운 책임자를 자리에 앉히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조사에서는 고위직 공무원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검토도 없이 어디에서 사람 하나 데려다가 딱 찍어서 앉혀버리는 것도 적발되었고, 그 중에는 공개 채용 공고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수차례였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뭐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자리를 맡은 사람도 많았었고, 한 번은 채용 과정에서 높은 놈 하나가 관여해가지고 야, 얘들 둘이는 점수 낮추고 아직도 면접 안 본 쟤는 점수를 좀 올려줘, 이런 조치를 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공사에 대한 각종 결정에서도 실무에 능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윗사람들끼리 자기들 이익관계가 얽힌 대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는데,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 도심 외곽 순환철도 프로젝트의 경우도 내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큰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의 막대한 세금을 때려 넣어가지고 정부 외부에 있는 컨설팅 업체, PwC가 있나 그렇죠?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조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 간에 퍼져 있는 이 공포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전화로 이래 질문에 답을 한 공무원들은 윗사람이 무서워서 아무런 말을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지위로 자리에 딱 차고 앉아있는 상급자에게 제대로 뭘 보고를 하고 제대로 뭘 조치를 하고 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니엘 앤드루스 마누라는 좀 조용했으니 망정이지, 다니엘 마누라마저도 한국의 누구처럼 나대했다 그러면 지금 빅토리아주 아마 풍지박산 났을 겁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참 내가 불쌍하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가 그동안 빡빡하게 숨겨놓았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 계획 하나를 공개하였습니다. 시드니 시내에서 제2의 도시라는 서쪽의 파라마타 쪽으로, 파라마타 강이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 남쪽 편으로 가다 보면 파라마타 가기 전에 로즈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로즈힐 경마장 단지에 조그마한 신도시, 미니 도시 하나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무슨 여가 공간도 조성하고 기차역도 들여다 놓고 무엇보다도 2만 5천 채의 주택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는 주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경마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마클럽에서 먼저 이제 주정부에 이 안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정부한테 돈도 받아 챙기고 그 돈 가지고 좀 더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시설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기존 경마장들 시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관중들 앉는 스탠드도 좀 이렇게 다르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투자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5빌리언 수입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데,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이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총리 크리스 민스는 이런 제안은 경마 산업의 밝은 미래가 확보되는과 동시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꼭 먹고 알먹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논의를 해왔다면서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에 적절한 녹색 공간까지 쉽게 확보가 될 이런 기회를 늘 찾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도심에서 파라마타까지 강 남쪽으로 이어질 메트로 웨스트 계획, 기차선이 이렇게 쭉 있는 계획인데,
이 선에다가 기차역 하나, 요 동네 로즈힐 쪽에 하나 더 만들고 하면서 앞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메트로 웨스트 계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돈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돈이 없는 빅토리아주는 이렇게 못하죠. 하긴 뭐 하고 싶어도 멜번 경마장들은 문화재 등록도 많이 돼 있고, 또 워낙에 또 경마장 자체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래 뭐 땅 팔고 이래 내 논리도 없긴 하죠. 타임 매거진, 타임지라고 하죠. 우리는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되었습니다. 타임지는 그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하여서 연말이 다가오면 발표하는데, 올해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된 것입니다. 최종 후보에는 시진핑이나 푸틴 이런 사람도 올라갔고, 뭐 악영향도 영향이니까 저번에 단체로 파업을 했던 헐리우드 배우들 단체로 올라갔고, 바비, 그리고 영국 찰스 왕, 뭐 하여튼 올라갔고, 오픈 AI 이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 CEO 샘 알트만 등 해가지고 9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제 기억으로는 한참 된 가수인 것 같은데 실제로 데뷔한 지 한참 되긴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테일러 데뷔 연도가 2006년이랍니다. 꽤 오래되었다고는 하는데, 올해 테일러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에라스 투어, 월드 투어, 글자 그대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5개 대륙에서 151회의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가수로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바꿔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단독 투어 콘서트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현상을 빗대가지고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하였고, 내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런 스위프트 현상에 대한 학과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스포티파이가 선정해서 올해 가장 음악이 많이 재생된 가수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아는 거 몇 곡 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히트곡 리스트 쭉 틀어놓고 들어봤는데 뭐 어디가 됐건 들어봤던 곡들입니다. 아, 이게 얘 노래였구나 싶은 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뭐 그런 생각해. 아이유는 월드 투어 안 하나?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호주에도 12.12 사태를 영화로 한 서울의 봄이 일주일간 개봉됩니다. 리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보고 나오다가 혈압 터져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저는 안 볼 예정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까운 상영관을 한번 찾아도 보고 직접 가서 영화도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